통신의 사주 이야기, 오늘은 방송인 김나영 씨에 대한 사주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카페 회원분이 궁금하다고 해서 풀이를 해볼까 하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자, 오늘도 풀이에 앞서서 우리 딸의 응원 메시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부탁드려요. 네,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자, 김나영씨 사주. 김나영씨가 얼마 전에 안 좋은 일이 있었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안 좋은 일로 풀이를 안 하고 싶었는데 이제 이슈도 이제 지났고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주는 신유년 닭띠해에 태어났고요. 경자월이라고 해서 겨울철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경신일주로 태어났네요. 태어난 시간은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예측을 해보자면 4시 정도, 그러니까 아침 10시 정도가 아닐까. 왜냐면 관이라고 하는 남자 문제가 이 시기에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이렇게 신사하고 있으면 사신형에서 구설 10이 관련돼서 남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뜻하기도 하니까 사시가 아닐까 하는 예상을 해보고요. 자월의 경금이 정화를 봤을 때 이제 뭔가 자기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고 그러는 면이 있긴 하는데요. 정화를 봤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뭔가 이제 인성이 있었다면 주변 사람들의 말에 대한 또는 어떤 상황에 대한 인지 능력, 수용력 이런 것들이 발달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는 행동, 말이 좀 이상한가? 그동안의 그 방송 같은 것을 보면 인성도 없어 보여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신사시이거나 이모시이거나 뭐 또는 갑신시이거나 을유시이거나 이럴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월의 경금이 사주에서 보면 비겁이 타자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뭐 4개 이상,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비겁이죠. 비견겁. 네, 사주에서 비견겁제라고 하는 것은 남자든 여자든 다 경쟁자, 만나야 할 사람, 이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사주에서 이렇게 일반인이더라도 사주에서 이렇게 비겁이 다자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만나고 상대하는 직업을 가지면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게다가 비겁이 다자하다 라고 하는 것은 자존심 강합니다. 또는 남들과 비교하려는 특성이 있어서 나쁜 남자에게 잘 끌려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쁜 남자라는 것은 터프한 또는 뭐랄까요, 남들이 볼 때 그럴싸한 이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뭐랄까요, 좋은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합니다. 왜냐하면 비견겁은 뭐라 그랬죠? 경쟁자, 사주에 경쟁자가 많아요 하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러면 뭐랄까요, 1. 여자에게 인기가 많은 남자를 만날 수 있어요. 2. 뭐가 있죠? 실속이 없는 남자를 만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관 입장에서 봤을 때 비겁이 다자하다라는 것은 재성이라고 하는 남자의 기반, 지원 세력, 이것을 극해요. 극한다라는 것은 없애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겁이 다자하면 여자한테 인기 많은 남자를 만날 수 있거나 실속이 없는 남자를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사주가 격이 뭐예요? 상관격 그랬죠. 상관 뭐예요? 관을 상하게 해요. 관을 상하게 해요. 관은 뭐예요? 남자. 즉 남자를 무시하거나 남자를 상하게 하는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 남자를 무시할 수 있도록 연하를 만나거나 나이가 아주 많은 선생님 같은 분을 만나거나 외국인을 만나거나 하면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관격의 애정 성향은 대체적으로 관이라고 하는 남자의 운을 논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집에서 놀면 남자가 하는 일이 잘 안 풀려요 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상관은 되게 똑똑해요. 임기응변이 뛰어나고요. 그래서 남자도 잘 고를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헛똑똑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어요. 일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자기가 주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좋아요. 잘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은 잘 해요. 다만 남자를 고를 때는 사귀기 전에 검사 받아야 돼요. 왜? 남자 보는 눈이 형편없어요. 왜냐면 상관은 순수한 어린아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랄까요, 자기한테 사소한 관심을 보여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아주 사소한. 그래서 이빨에 잘 넘어가요. 장밋빛 희망을 보고 넘어가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판단을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남자를 고를 때는 항상 주변에서 누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뭐냐면 상관은 관을 밀어낸다 그랬잖아요. 관을 상하게 함, 즉 밀어냄. 그래서 경계심이 많아요. 그런데 한 번 빠지면 순정파라 누가 말려도 꼭 결혼을 해요. 그러므로 대부분이 결혼 생활이 순탄치가 않아요. 이혼하는 경우들이 좀 많죠. 특히나 이렇게 비겁이 다자하다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과감하게 잘라내기도 합니다. 라고 해서 함께 극복하고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조금 부족할 수 있고요. 사주에서 인성이 없다는 것은 인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인성이 없다라는 것은 수용 능력, 인지력 또는 브레이크, 받아들이려고 하는 수용 능력이죠. 이것이 좀 부족해요. 또는 사랑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인정하지 못해요. 사랑이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물질적으로 충족시키려고 해요. 일반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경험이 누적되고 좋은 일, 나쁜 일 이것이 쌓여서 정? 이런 것이 누적되어야 오래 가거든요. 근데 인성이 없으면 무인성하니까
무인성하니까 이런 과정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랑을 측정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주는 선물의 가치로 사랑을 평가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날 이 가격만큼 사랑하는구나. 이게 이제 속물근성이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것은 속물이 아니고요. 스스로가 불안해서 그래요. 뭐가요? 미래, 사랑, 이런 것들이. 눈에 안 보이는 것. 불안하게 생각하니까 누가 옆에서 아무리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는 아무리 마음을 주려고 해도 불안하니까 마음은 잡을 수가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이런 걸로 안심하려고 듭니다. 그래서 이게 속물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한없이 외롭고 한없이 불안하니까 손에 잡히는 이런 것들 가지고 내가 그걸 이제 믿겠다라는 얘기거든요. 특히 비겁이 다자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비겁다자 풍요 속에 빈곤 그래요. 사람이 주변에 많아요. 비겁이 다자하면. 그런데 비겁이 다자하기 때문에 사람이 주변에 이제 친구가 많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늘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게 이런 사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되게 외롭고 의지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제 있긴 했지만 상황이 여의치가 않았을 것 같죠. 결혼 전에 주변 사람들 말을 좀 듣고 이 사람에 대해서 더 파악을 해본 다음에 결혼을 했더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뒤늦게 해봅니다. 자, 겁재가 상관을 생한다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치가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요. 임기응변 좋아서 뭐든지 잘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이제 사주에서 관이 있기는 한데 저게 사실하면 내 것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어요. 뭐냐면 이혼은 했지만 혹여 남편의 빚을 인간적으로 누가 대신 갚아라 그러면 더럽고 치사하니까 갚을게요 할 수도 있어요. 이거 피해야겠죠. 왜냐면 이제 그래요. 김나영 씨 말대로 남편의 일을 내가 몰랐어요 그랬거든요. 네. 몰랐을 겁니다. 무인성 한 거는 마음에 있는 말을 바로 내뱉습니다. 그러니 진실일 겁니다. 그리고 금 다 하고 수탁하면 큰 일을 별거 아닌 것처럼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몰랐어. 진짜 모른 겁니다. 그냥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혹여 남편의 빚을 대신 갚아라 뭐 이런 인간적으로 찾아와서 그러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요. 냉정해질 필요가 있죠.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비겁다자 내 것을 잘 뺏겨요. 그래서 한때 잘 나가고 운이 나쁘면 다 뺏길 수 있어요. 무인성하면 하거나 식상이 왕할 때 인성이 오는 것은 자신의 과거 행적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인성이 왔고 편인이 겁재를 생하고 관을 설 했어요.
이렇게 되면 남편 무능, 남 좋은 일 이럽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남편의 빚을 넘겨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만은 좀 피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운의 흐름은 이민, 계묘 이렇게 하면서 천간으로 이 격이 드러나는 시절에 잠깐 반짝 뭐 이렇게 잘 나가고 그러는 것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제가 와서 쟁제되었어요. 이게 무인성하지만 무제하기도 할 것 같거든요. 무제라는 것은 재운이 오면 생존 경쟁에 뛰어들어야 해요. 내가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가 생깁니다 라고 하거든요. 이게 24세 정도부터 39세까지도 되게 좀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35세부터 39세 사이, 39세도 계속 재운이네요. 좀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운이 나쁘다 판단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재운은 경제활동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격설하는 운이고 쟁제되는 운이니 경쟁자가 많아서 돈 벌어도 나갈 곳이 생기거나 그 전만 못한 활동을 할 수 있죠. 내년부터 또는 내년부터죠. 내년부터 겁재 비견이 상관을 달고 왔으니까 활동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좀 다시 활동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이 사주가 언제 좋아지냐? 자, 이제 을사대운이라고 하는 49세부터 관운이 오네요. 그러면 명예를 얻을 수 있고요. 그로 인하여 일이 많아질 수 있죠. 즉 앞으로 남은 운이 나쁘지 않으니 열심히 살아보죠. 힘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관격에 재용신, 관희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기신이 가득하네요. 사주에서 기신은 안티죠. 안티를 잘 활용하면 그럭저럭 써먹을 수 있죠. 사람 잘 믿지 말란 얘기고요. 자존심 내세우면 손해보니까 자존심 내세우지 마세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언제부터 운이 좋아질까요? 그래요. 2022년부터는 좋은 운이라고 봅시다. 아직은 좋은 운은 아닌 것 같고요. 올해는 딱히 뭐 없는데요. 가을쯤 되어서 해수가 신금을 보면 누가 나 돕는다고 해서 뭔가 가져올 수 있으나 고생만 하고 끝나요. 그러니 올해 여름쯤부터 뭔가 일해 보려고 계약하고 그러면 고생만 합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좀 쉬시고요. 내년에부터 슬슬 움직이시되 욕심은 내지 마시고요. 아마 내년에 움직이면 2021년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이왕 쉬시는 거 2021년까지 그냥 쉬었다가 2022년 정도부터 슬슬 움직여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사주는 어쨌든 상관격은 남 돕는 일 잘하는 거고요.
비겁타자하니 사람 잘 활용하면 돈 벌 수 있는 사주이고, 운은 중년 이후가 훨씬 더 나아 보이니 쉬는 김에 쉬시고 자기 개발에 열심히 노력하시면 좋은 기회가 다시 올 겁니다. 운이라는 게 그래요.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있고요. 나쁠 때가 있으면 또 좋을 때가 있는 겁니다. 항상 그런 게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죠. 어려움이 있으면 늘 지나갈 거고요. 내가 어떻게 이걸 해결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어렵고 힘들고 정말 견디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보면 그 일이 해결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정말 그러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좌절하지 마시고요. 힘내서 좋은 운을 기다려 봅시다. 감사합니다.